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교와 현대심리학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본 불교와 또는 불교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정신의학적으로 이해한 것을 좀 살펴봤고, 특히 사성제, 괴로움에 대한 얘기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육도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펼쳐지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물론 앱스타인이라는 그분은 윤회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했지만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지옥의 상태에 있는가, 또는 악귀의 상태에 있는가, 축생의 상태에 있는가, 어느 쪽의 마음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사는 거짓 자기에 익숙해져 있는, 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 그렇다는 거고, 인간은 상당히 불교에서는 좋은 조건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상보다 더 좋다는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이게 자기 도취적인 인간의 얘기인지 몰라도,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천상보다 조건은 안 좋은데 안 좋은 조건이 인간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더 깊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고난을 이겨낼 때 그렇습니다. 고난에 찌들려 버리면은 인생은 참 괴롭고 힘들고 굴욕적인 그런 사건들만 펼쳐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인간은 적당히 살잖아요. 한 평균 살면 7, 80년, 좀 많이 살면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근데 이게 천상의 세계에서 보면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거꾸로 지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왔는데 인간 세상으로 보면 한 일주일밖에 안 됐다든지, 이런 시간의 길이가 존재의 세계마다 달라집니다. 하루살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 살지만은 하루살이들은 하루 동안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죽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어떤 길이이다. 인간들도 사실은 그런 다양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으로 살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자기의 가면을 최대한 내려놓는다고 해서 속에 있는 분노를 막 쏟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 스스로 충분히 이게 직면해서 그것들을 가라앉히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명상이 이 상담자들 또는 정신치료하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앱스타인이라는 이분은 5살 때 심한 분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구강기 시절, 모든 것을 다 입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시절에 뭔가 통제된 그 행동을 억압을 당해가지고 분노를 느꼈는데, 이게 정신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극복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훈련을 받겠어요. 그다음에 자기도 남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그걸 교육 분석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걸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다가 이게 그 어렸을 때 조건화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분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서 받는 상처는요, 거의 내가 힘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상처라서 그 당시에도 처리할 힘이 없고, 그때 묻혔던 그 상처는 내내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필요할 때 또는 드러내고 나오고 싶을 때 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매력이 있어서 끌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 어렸을 때 상처들이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문제여서 이게 촉발돼서 나오는 건데, 자꾸 상대방의 문제라고 해갖고 상대방만 지적하고 있으면은 이게 치료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명상을 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피하지 않는 그런 자세거든요. 명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불교에서 명상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윗바사나고, 이분은 윗바사나 명상,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그 명상을 이제 자기가 정신과 수련을 받으면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올라오는 경험들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이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기분 나쁜 그 어떤 경험이 떠오르면은 거부하지요, 일단.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만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딴청을 피는데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어나는 그대로를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기 경험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이 있으면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치유의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걸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노출시킨다고 그래요. 노출시키고 직면하는 이 기법은 모든 그 심리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특히 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곳에서,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를 노출시키고 그대로 직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정진하실 때 어느 때 이제 깨닫기 전에 숲속에서 명상을 하실 때 좌선도 하시고 걷기 명상도 하시고 하셨는데, 좌선하시다가 또는 걷기 명상하다가 갑자기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었답니다. 산속에 혼자 있으면은 그냥 차분하겠어요? 혼자서 산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보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은 없어요. 그리고 나무와 그다음 동물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모기도 물론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밀려오는 공포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산속에 있을 때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도 종종 불안과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셨냐면은 끝까지 마주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걷기 명상할 때는 계속 걸으셨고, 좌선할 때는 계속 좌선하시면서 그것이 마주하면서 그대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들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고서 다시 이제 명상 주제로 돌아오고, 이런 경험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면도 있습니다. 산속에서 할 때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만약 그런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내가 두렵구나, 아니면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하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거를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심리적인 여유를 갖는다면은 그 두려움 자체가 이거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한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그런 현상에 불과하구나. 이런 정도 이해가 생기면은 많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 마음을 그냥 완전히 휘감아 버릴 때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그게 이제 공황 발작으로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만약 심장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심장이 막 뛰면은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두려움을 더 증폭시켜 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대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든지,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것이 너무 힘들면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경우에 하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면은 주의를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그 분노가 올라올 때 명상의 힘으로써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지켜보니까 이제 그것이 천천히 이게 하나의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아직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명상할 때는 명상하면은 아주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떠올리는 게 아니라 떠오릅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각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이미 내 의식 속에 사라져가지고 없어지고 생각의 힘만이 뿌리 박혀 있다. 이게 튀어 올라와요. 그럴 때 그대로 지켜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생각. 그러면 일어났던 생각이 알아차리면 가라앉아요.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면 또 알아차리고 또 가라앉아요. 이 동일한 생각이 한 3, 4일 정도 갈 경우도 있습니다. 3, 4일을 계속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데 앉아서 명상하면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쭉 관찰하면은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에너지가 좀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계기가 돼서 또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을 자기가 반응을 안 하면은 왜 이 생각이 일어날까? 아, 그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에 생각을 자꾸 덧보태지 않으면은 생각이 흘러가는 만큼의 힘만큼 작용하다가 가라앉는다는 거. 이거를 경험하면은 생각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생각뿐만 아니라 이거는 통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좌선하고 앉았으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죠. 그럼 이러다 관절염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디스크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죠. 걱정 때문에 그 다음에 명상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견디고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있어 보면은 아, 통증도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네. 그리고 그렇게 아프던 무릎이 딱 일어서서 걸음 2걸음만 걸으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통증을 관찰한 적이 있으면은 아, 이런 통증들도 내 몸에 일어나는 이 불쾌한 감각들도 이렇게 생겨났다가 조건을 바꿔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앉은 채로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1시간 지나도 견딜만 하고 1시간 반 지나도 견딜만 하고 2시간 지나도 견딜만 하고 그렇게 해서 통증도 많이 극복이 되고 나중에 또 앉았을 때 아프면은 아, 통증이 또 오는구나 하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힘,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건화된 경험들은 언제든지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사라질 때 사라진다는 것. 그 원인을 다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불교는 정신치료에서는 많은 부분은 그러한 것을 원인을 밝혀냅니다. 끄집어내서 스스로 그걸 직면하게 하고 통찰하게 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쓰는데 앱스타인이라는 이분이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직면하고 나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 상처가 어렸을 때 상처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입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입고 나도 모르게 또 내 아이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용서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용서가 되나요, 쉽게? 아니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내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죠. 부모는 사랑만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돼보셔서 알지만은 사랑 준다고 하는 것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부담도 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 스스로 응시하면서요. 이게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를 많은 경우에 상담을 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고 상담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은요, 안에 묻혀 있어요. 바닥에 깔려서 그걸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데 잘 몰라요.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살지?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를 경우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담이나 분석을 받아보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스스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명상하는 도중에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어떤 사유나 그 행동 패턴들은 양식들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할 때가 옵니다. 근데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가슴으로 느껴져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찰이 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치료하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 딱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싹 사라진다? 이렇게 무슨 만병통치 같은 그런 처방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나서는 천천히 이걸 닦아나가는 과정을 해야 된다. 이걸 뭐 거창하게 도노 점수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스스로 딱 깨닫는 순간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것을 녹여나가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딱 알았다고 해서 바로 부처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도노 점수의 이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내려놓고 간다 하는 그 기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자꾸 천천히 해나가는 작업이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발견하는 것도 천천히 하되 제대로 하고 사실을 보면 됩니다. 사실이 뭐였을까?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나한테 힘들게 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어떻게 컸을까? 이 생각은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 어떤 경험을 했어요?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60년대 태생이니까 전쟁은 겪진 않았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제 삶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땐 큰 것은 기억이 나도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 전쟁에서. 그 전 세대는요. 일제 압박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 전 세대는 누구예요? 구한 말에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죠? 조선시대는 행복했나요, 많이? 이 층층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쌓여있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증조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요, 사실은.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 많이 나아진 게 실감이 납니까? 네. 어렸을 때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행복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많이 나아졌지? 나는 어렸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이뻤는데 지금 참 못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불안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야 그래도 어렸을 때보다 내가 지금 먹을 거 걱정하냐, 입을 거 걱정하냐, 살 집을 걱정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그럼 그분들이 겪은 삶 속에서의 어려움이 나한테 어느 정도 전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부모님과의 문제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요.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딸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게 묘하게 얽혀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어머니는 어땠을까? 이게 딸의 입장에서 또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땠을까? 지금 비록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입니다. 자기 경험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고향을 찾아간다든지 고향 집이 있다면은 찾아가면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떻게 컸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또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키웠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사랑 관계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관계들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구나. 나도 그것이 나한테도 남아있지. 이게 거의 그 유전적으로 이어져요. 유전적인 것이 무슨 유전자 안에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험 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사람들한테도 그런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나도 이런 것을 경험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점점 나아지겠죠.